내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단 며칠 뒤면 끝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0%의 남성들은 아내의 사소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잔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내거나 여러분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새벽 6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차고지에서 빼내어 맨해튼행 6시 45분 기차를 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롱아일랜드의 나소 쉬워스는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차고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을 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사실 이 불안감의 시작은 불과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는 출근길에 깜빡하고 차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로렌은 제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프, 당신 제정신이야. 내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누군가 집에 침입하면 어쩔 거냐고. 그녀의 분노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실수에 그녀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공격했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제 부주의함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트너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의 연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내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그 신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7살의 제프 칼슨입니다. 대형 상업은행에서 외환 데스크를 관리하며 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제 직업은 본능적인 감각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환율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만들어내곤 하죠. 그런 저의 날카로운 직관이 이번에는 제 사생활을 향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로렌 역시 27살로 헌팅턴에 있는 의료보험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녀의 상사인 짐 백먼은 근육질에 키가 큰 전형적인 알파 메일 스타일이죠. 회사 행사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를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질투 많은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의 싸늘한 외면은 직관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등을 돌렸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이 우리 결혼 생활의 영안실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동료인 하워드 골드만은 제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시장의 흐름을 읽어온 베테랑입니다. 제프, 자네답지 않게 왜 그래? 자네 직감이 틀린 적 있었나? 외환 시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숫자가 맞지 않으면 거기엔 반드시 숨겨진 손실이 있는 법이야. 지금 당장 확인해보게. 그의 말은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느끼는 불편함은 뇌가 아직 분석하지 못한 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 길로 스파이 용품점에 들러 음성 감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 특히 거실 전화기와 침실 주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퇴근 후 저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로렌과 짐 백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미나라는 완벽한 가림막을 세우고 마이애미의 빅터 호텔에서 뜨거운 일주일을 보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로렌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짐, 그 멍청이 도포스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세미나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응원해 주더라고. 그 인간이 벌어다주는 연봉이 10만 달러랑 나중에 CEO가 될 가능성만 아니었어도 벌써 던져버렸을 텐데 지금은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그녀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잘 관리된 자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저는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9일 동안 남편을 못 봐서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공항 보안 검색대까지 배웅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렌,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나랑 집에 가면 안 될까? 내가 더 잘할게. 이것은 용서의 손길이 아니라 그녀의 사악함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프, 이건 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일이야.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다녀와서 봐. 그녀는 짐 백먼이 기다리는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마이애미행 비행기 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보다 정확히 3시간 늦게 출발하는 1등석 티켓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렌, 당신은 내가 마이애미까지 당신의 뒤를 밟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 이제부터 이 연극의 주인공은 내가 될 차례입니다. 빅터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신들이 어떤 추악한 짓을 벌일지 제 최고급 카메라 렌즈는 벌써부터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마이애미 호텔방 바로 맞은편에서 그들의 모든 미래 장면을 고화질로 포착하고 현장에서 즉시 응징을 시작하는 소름 돋는 과정이 공개됩니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태양이 우리 중 누구를 태워버릴지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완벽한 변장 도구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프 칼슨이 아닌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공항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마이애미에 착륙하는 순간 우리의 가짜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적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지옥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이제 마이애미의 화려한 호텔방에서 벌어질 그 추악한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없이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게이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쇼타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쇼타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공항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염색약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깔끔한 인상의 은행가 제프 칼슨은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남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뉴욕 양키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보잉 선글라스를 착용하자 제 부모님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할 완벽한 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빅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호텔은 바다를 향해 유자 모양으로 굽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며 프런트 직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전망이 좋은 방이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중앙 쪽으로요. 운 좋게도 제가 배정받은 방은 호텔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발관이 오른쪽 날개에 있는 314호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렌과 짐 백먼이 머물고 있는 그 방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살펴보니 로렌과 짐의 방 발코니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커다란 가짜 화분 2개를 발코니로 옮겨 자연스러운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잎사귀 사이로 고성능 캐논 카메라와 삼각대를 설치했고 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초지향성 파라볼릭 마이크를 정교하게 세팅했습니다. 완벽한 감시 기지가 구축된 셈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렌즈 속으로 익숙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로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비키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비키니는 그녀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듯 당당하게 수영장 근처를 거닐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짐 백먼이 젖은 몸을 과시하며 나타났습니다. 제 손은 분노로 인해 카메라 셔터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제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놓았습니다. 수영장 선베드에 누운 그들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스킨십을 즐겼습니다. 짐이 로렌의 허리에 손을 얹자 그녀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빨간 비키니가 햇빛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들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짐, 그 멍청이 도프산테는 뭐라고 하고 왔어? 로렌의 목소리였습니다. 멍청이라니?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짐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세미나 간다고 했지. 우리 와이프도 깜빡 속더라고. 그러자 로렌이 짐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덧붙였습니다. 제프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공항에서 눈물을 글썽였더니 진짜로 속상해하는 거 있지. 정말 다루기 쉬운 인간이야. 연봉 20만 달러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버렸을 텐데 은행장이 될 때까지만 좀 더 참아주려고. 그 순간 저는 발코니에서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제가 벌어다 주는 돈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제 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흘러나온 것입니다. 저는 마치 심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구멍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ATM 기계나 멍청이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변의 신호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제 복수극이 어떻게 이 추악한 연인들을 파멸로 이끄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과 제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 기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진들과 음성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로렌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계획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로렌, 당신은 내가 돈 때문에 참아주는 멍청이라고 했지.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호텔 직원 카를로스를 포섭하고
당신들이 방심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 저는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이 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발밑의 절벽을 밀어버리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 소름이 돋거나 통쾌함을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복수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들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더 큰 함정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텔 314호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고 제 카메라 렌즈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의 화려한 야경 뒤편에서 저는 침묵의 추적자가 되어 그들의 몰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는 수집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가장 화려하게 터뜨리느냐 뿐입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마주할 현실은 지상 낙원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이 될 것입니다. 제 손에는 이제 그들을 파멸시킬 완벽한 카드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연극의 막이 내릴 때 누가 진짜 멍청이였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상상 초월의 반전, 그리고 로렌과 짐이 마주하게 될 처참한 결말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들의 심장 바로 앞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이 짜릿한 승부의 끝을 향해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누리는 그 달콤한 공기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냉정한 사냥꾼이 되어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빅터 호텔에는 비명이 아닌 정적만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그 소름 끼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금 제 가슴 속 불꽃은 더욱 차갑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복수의 서막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밤은 깊어가고 제 계획은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로렌, 짐, 당신들에게 줄 선물은 이미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 점검을 마친 저는 차가운 침묵 속에 몸을 맡깁니다. 내일은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응징의 시간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말이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스릴 넘치는 여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복수의 빛을 말입니다. 모든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수천 번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단 한 방으로 그들의 세상을 박살내버릴 그 강력한 일격을 말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비행기가 마이애미에 착륙했을 때 가졌던 그 다짐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로렌, 당신의 그 가식적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그 찰나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는 완성되는 순간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빅터 호텔 로비에서 일어날 그 충격적인 사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요. 이제 눈을 감고 그 승리의 순간을 그려봅니다. 아주 짜릿하고 차가운 그 순간을 말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만나요. 이 위대한 대서사시의 결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한 줌의 자비도 없이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의 화신 제프 칼슨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카타르시스를 약속드립니다. 이제 저는 잠시 어둠 속에 잠깁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로렌, 짐, 지옥에서 만납시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제 손안에 있는 이 사진들이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잘 자요, 멍청한 연인들이여. 당신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당신들의 꿈을 깨워줄 테니까요.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 제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폭풍 전야의 그 고요함처럼 말이죠. 이제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승전보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항상 의심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진실은 가끔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러 갑니다. 내일 그 처절한 결말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밤입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복수의 시작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 그 순간을 향해 저는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짜릿한 승리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변장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상처 입은 남편을 잠재우고 냉혹한 심판자를 깨우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염색약을 머리에 바를 때마다 로렌과 함께했던 9개월간의 결혼 생활과 16살 소년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들이 검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염을 밀어버린 매끈한 턱선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뉴욕 양키스 모자는 저의 신분을 가려주는 완벽한 방패였고, 보잉 선글라스는 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감춰주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제프 칼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마이애미의 뜨거운 지옥으로 뛰어든 무명의 그림자였습니다. 호텔 빅터의 구조는 마치 저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극장 같았습니다. U자 형태의 건물 구조는 제가 중앙에서 양쪽 날개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14호실, 로렌과 짐이 머무는 그 방은 제 방 발코니에서 볼 때 한치의 사각지대도 없는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저는 체크인 데스크에서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젊은 직원에게 $200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전망 좋은 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 쪽이라면 좋겠군요. 친구들이 근처 방에 묵고 있어서 말이죠. 카를로스는 제 선글라스 너머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능숙하게 제가 원하는 바로 그 방의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돈은 때로 정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을 열어줍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에어컨을 최대 출력으로 켰습니다. 마이애미의 습한 열기보다 제 속에서 타오르는 화염이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열자 대서양의 짠 내음과 화려한 오션 드라이브의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2개의 거대한 야자수 화분을 발코니 난간 쪽으로 옮겼습니다. 잎사귀들이 촘촘하게 얽혀 훌륭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 틈새로 삼각대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600mm 망원 렌즈가 장착된 캐논 카메라를 거치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하면 그들의 모공 하나하나,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 찬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습니다. 파라볼릭 마이크는 마치 거대한 귀처럼
314호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속삭이는 부도덕한 미러들은 제 녹음기에 선명한 파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영장 쪽에서 로렌의 모습이 나타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빨간 비키니, 그것은 단순히 자극적인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완전한 거부이자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짓밟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로렌은 제가 선물한 우아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수영복들을 모두 집에 두고 왔습니다. 대신 그녀는 짐 백먼의 천박한 취향에 맞춘 듯한 거의 실오라기에 가까운 그 빨간 비키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태양 아래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며 짐의 손길을 유도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짐 백먼이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자 로렌은 자지러지게 웃으며 그의 허벅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광경은 렌즈를 통해 제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들려오는 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짐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짐,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제프, 그 멍청이랑 뉴욕의 추운 집으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짐은 로렌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이번 세미나 출장비로 우리 여기서 실컷 즐기고 가자고. 그 멍청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우리가 호강하는 거잖아. 로렌은 짐의 입술에 짧게 키스하며 덧붙였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아주 유능한 줄 알지만 사실은 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야. 은행에서 하루 종일 숫자랑 씨름하게 내버려도 우리는 여기서 그 돈을 쓰면 되니까. 여러분, 이 대화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비웃고 있다면 과연 냉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로렌은 저를 남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화려한 마이애미 생활을 지탱해줄 연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기계적 증오만이 제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키스하는 장면, 로렌이 짐의 상의를 벗겨주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음탕하게 바라보는 모든 찰나를 수천 장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렌이 쌓아온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릴 고성능 폭탄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를 통해 전달될 제 메시지는 그 폭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호텔 내부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가 가장 선명하게 찍힌 사진 2장을 인수했습니다. 하나는 짐이 수영장에서 로렌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다른 하나는 로렌이 불에 지어 끈을 풀고 짐에게 몸을 맡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뒷면에 정갈한 필체로 딱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도포스. 이후의 계획은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떠난 후 로렌이 겪게 될 혼란과 수치심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호텔 데스크에서 카를로스로부터 그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멍청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의 그 공포,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짐 백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의 아내 제인에게도 이미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할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가정과 파멸뿐일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314호의 불이 꺼지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부도덕한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발코니에 앉아 대양의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지옥 같은 마이애미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일부는 이곳에 남아 그들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기억해.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 반드시 그 봉투를 직접 건네야 해. 절대로 잊지 마. 카를로스의 확답을 들은 뒤에야 저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배신당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로렌은 저를 멍청이라고 불렀지만 내일 아침 그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멍청이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모든 것을 던져버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대신 더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침착하게 여러분만의 마이애미를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저는 며칠 전에 그 상처받은 남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승리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되찾은 남자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로렌과 짐의 비명소리가 마이애미의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 제 새로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마이애미의 자결하는 태양도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금 제 마음은 오히려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그 기묘한 고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마지막 무대 호텔 로비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파멸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빅터 호텔의 메인 레스토랑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내려온 로렌과 짐 백먼은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 불과 2칸 떨어진 부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짐의 농담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전 파티에서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수줍은 미소와는 차원이 다른 탐욕스럽고 생생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양키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다정한 한때를 렌즈에 담았습니다. 로렌이 잠시 고개를 돌려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낯선 동양인 남자를 스치듯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멍청이라고 부르던 남편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와인을 서빙할 때 로렌은 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정말 꿈 같아. 짐, 제프랑 있었다면 아마 지루한 경제 이야기나 듣고 있었겠지. 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불과 3미터 거리에서 지켜보며 차가운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그 맛은 식초보다 더 시큼하고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성이 가장 날카롭게 빛나는 순간에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파트너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들의 SNS가 아닌 그들의 눈빛이 향하는 곳을 보십시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다음 행보를 응원해주세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사진 중 가장 결정적인 2장을 출력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짐이 로렌의 가슴에 오일을 발라주던 파렴치한 장면.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던 불결한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고화질로 인쇄된 사진 속 로렌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흰색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로렌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정갈한 필체로 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의 봉투 안에는 단 한마디만 적힌 메모를 동봉했습니다. 도푸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체크인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낮에 보아두었던 젊은 직원 카를로스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더군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200짜리 지폐 3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일 아침 314호실의 백먼 부부가 체크아웃할 때 이 봉투들을 각각 직접 전해주십시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내와 친구에게 줄 깜짝 선물이라서요. 카를로스는 제 선글라스 너머의 살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돈뭉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님.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는 윙크를 하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9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반추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돈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제 애정이 모자랐나요? 연봉이 $100,000에 뉴욕에 안락한 집.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저 자극과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나소 슈워스의 집은 이제 지옥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에 남아있던 제 옷가지를 전부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옷장을 비울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마이애미에서 벌인 모든 행각을 고화질로 편집한 대화 내용이 담긴 DVD와 제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제가 5년 전 그녀를 위해 샀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챙긴 후 마지막으로 거실 조명을 끄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게임 끝이야, 로렌. 화면은 다시 마이애미 빅터 호텔의 로비로 전환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꿈같은 일주일을 보낸 로렌과 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체크아웃을 위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어젯밤의 정사를 추억하며 서로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약속대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먼 씨, 칼슨 부인, 여기 여러분께 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로렌은 자신의 진짜 성인 칼슨이 불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흰색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로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했고 두후라는 단어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짐의 팔을 붙잡았지만 짐 역시 자신의 봉투를 확인하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짐의 봉투 안에는 그의 아내 제인에게도 동일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발송되었다는 통보서와 이메일 캡처본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은 비명을 지르며 카를로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어딨어? 제프 칼슨 어딨냐고. 당장 불러와. 카를로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화요일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복한 순간을 직접 지켜보신 뒤에 말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겨진 서류는 뉴욕집 거실에 있으니 확인하라고요. 로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이 누려온 모든 풍요로운 삶이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의 비명이었습니다. 진백먼은 그녀를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호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가정이 아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분노에 찬 아내와 직장에서의 해고 통지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대화의 결말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지낼 때 저는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배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그 대가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세미나 여행을 무조건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감정은 순간이지만 증거는 영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묘를 맞이한 로렌이 뉴욕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5년 뒤의 이야기를 미리 꺼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렌에게 더 잔인한 복수가 필요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을 가득 채운 정적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고막을 찔렀을 것입니다. 제가 그녀의 옷가지를 박스에 담아 던져둔 창고는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초라한 미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진백먼은 자신의 아내에게 빌고 빌었지만 이미 제가 전달한 음성 파일 속에서 그가 로렌에게 와이프는 멍청해서 모른다고 말한 대목을 들은 제이는 단호했습니다. 짐은 그날로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융계의 인맥을 동원해 그가 다시는 외환거래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용이 생명인 이곳에서 불륜과 횡령 의혹이 있는 직원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로렌은 매일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미쳤었어. 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텐 당신뿐이야.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메시지를 모두 채증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 그녀가 굴리던 자동차, 그리고 매달 쇼핑에 쓰던 제 신용카드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롱아일랜드의 화려한 주택가를 떠나 브루클린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가끔 그녀가 일하던 보험사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녀는 이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뛰어다니는 평범하고 지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진백먼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것 같았던 그녀의 탐욕은 이제 차가운 현실의 중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한 번 깨진 신뢰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어설픈 용서는 더 큰 배신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저만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이애미의 밤하늘 아래서 다짐했던 복수는 끝났고 제 앞에는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복수 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배신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상처를 딛고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어 다시 로렌 앞에 나타났는지 그 놀라운 성공 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로렌이 마주한 것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배신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늘 맡아오던 은은한 디퓨저 향기 대신 낯설고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텅 빈 거실 테이블 위 제가 남겨둔 하얀 봉투와 DVD 한 장이 마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 앞에 놓인 판결문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디지털 저장 매체가 그녀가 쌓아온 가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로렌은 떨리는 손으로 DVD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마이애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짐백먼과 나누었던 파렴치한 미래 장면들이 고화질로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대담하게 저를 멍청이라 비웃으며 즐거워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제 돈 20만 달러 연봉과 CEO로서의 미래 가치만을 사랑한다고 깔깔대며 말하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거실의 대형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로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바람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모든 더러운 행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더욱 끔찍했던 것은 그 곁에 그녀의 친정엄마인 셰릴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제가 남긴 영상을 먼저 확인한 셰릴의 흐느낌은 로렌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로 꽂혔습니다. 평생 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눈에 서린 그 깊은 멸시와 구역질 섞인 실망은 로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압력이었습니다. 셰릴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로렌, 네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더냐? 내 남편이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셰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로렌에게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신뢰란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예전의 빛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실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로렌처럼 상대는 모를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그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내 스마트폰을 지금 당장 열어본다면 나는 떳떳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로렌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위한 것도 미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인생에서 그녀라는 오점을 깨끗이 지워내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죠. 텅 빈 옷장과 제가 이미 다 치워버린 짐들을 보며 그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제 발치에 매달려 바닥을 기며 흐느꼈습니다. 제프, 제발, 내가 정말 미쳤었어. 잠시 귀신이 씌었었나 봐. 그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불장난이었고 하룻밤의 실수였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보상할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할게. 제발 버리지 마.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보며 저는 차가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를 사랑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려온 안락한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렌, 너는 이미 11년 전에
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우리 16살 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용돈을 털어 드레스를 사고 정성을 다했던 수학 축제, 무도회 말이야. 그때 너는 나를 전교생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미련 없이 럭비팀 주장이었던 빌리 바버의 품으로 달려갔지.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영혼을 짓밟히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로렌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옛날의 상처를 진작 잊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배신의 기억은 몸에 새겨진 흉터와 같습니다. 너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믿어보려 피나는 노력을 했어.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호텔 발코니에서 녹음된 내 그 환희에 찬 비명소리, 진백먼의 품에서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조롱하며 지르던 그 소리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존중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어.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게는 그저 구역질 나는 소음일 뿐이야. 여러분, 배신자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실수였다. 당신뿐이다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신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로렌은 진백먼과 마이애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이미 선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그 남자의 칵테일을 샀고 제가 그녀를 위해 마련한 집에서 그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제 해방 선언문이었습니다. 로니 밀사브로니 밀사하페에게 감사 편지를 쓸 생각이야. 그의 명곡 Stranger in My House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침대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나를 파멸시키려 하는 낯선 침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멍청하게 살고 있었겠지. 그 노래의 가사처럼 너는 내 집안의 이방인이었어. 그 노래가 나를 깊은 잠에서 깨워줬고 네가 만든 그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리게 해줬어. 로렌은 다시 한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줘, 로렌. 이제 너는 내 아내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아니야. 그저 내 집을 잠시 더럽혔던 악성 곰팡이 같은 존재일 뿐이지. 법정에서 보자고.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내 돈은 단 1센트도 가져갈 수 없을 테니까.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로렌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마당의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갔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일까요?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이 집을, 이 추악한 기억이 깃든 공간을 그녀에게 던져주고 떠납니다. 제 더미만 남은 이곳에서 그녀가 무엇을 찾든 그것은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20만 달러 연봉의 은행가에서 이제는 더 큰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운명은 저와 로렌을 다시 한번 아주 묘한 장소에서 재회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남자가 되어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 니나와 함께 나타난 저를 본 로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힘이 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승리 선언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만 여러분은 저와 함께 남은 10%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제가 직접 읽고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로렌이 제게 건넨 마지막 한마디를 공개하기 전 제가 어떻게 니나를 만나 완벽한 가정을 꾸렸는지 그 과정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5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감정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의 통증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진 흉터처럼 남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통증을 안고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뿐입니다.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에게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증오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저는 1961년형 포드 썬더버드 컨버터블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칠흑처럼 매끄러운 검은색 페인트가 태양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공들여 복원한 390V8 엔진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웅장한 포효를 내뱉습니다. 이 차는 제 자부심이자 제가 일궈낸 성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옆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제 아내 니나 시라노바가 앉아 있습니다. 루마니아 고아 출신의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었던 그녀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니나는 제가 이혼 소송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어린 아들 제프 주니어가 카시트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구경하고 있죠.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5년 전 마이애미에서의 그 차가운 결심을 떠올리며 안도하곤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댁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데이 바비큐 파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니나는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투덜댔지만 그녀의 그 사소한 투정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니나는 제게 말하곤 합니다. 제프, 과거는 그저 지나간 세트장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 이 멋진 차를 타고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를 끊임없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두렵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댁 뒷마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마주하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바로 로렌과 그녀의 어머니 셰릴이었습니다. 로렌은 5년 전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조차 생기를 잃어 흐릿해 보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빌리 바버와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비참하게 버림받았고 지금은 낡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제 곁에 니나는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제 아들을 안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있었죠. 그 극명한 대비는 제가 선택한 복수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도 완벽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니나가 잠시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로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저를 유혹하려 하지도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제프, 정말 좋아 보인다.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 너에게 어울리는 진짜 아내 같아. 그녀의 눈에는 질투가 아닌 깊은 회한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렌은 자신이 가졌던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 빛을 파괴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리고 제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의 불행을 비웃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로렌,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짐 백먼의 아내 제인 기억나지? 그녀가 짐의 배신과 실직 때문에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내가 익명으로 도움을 줬어. 아이들의 교육비와 집세를 보태줬지. 제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로렌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짐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린 뒤 그의 가족에게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지막 반전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지옥에 쳐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파괴한 주변의 선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작 본인은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무서운 응징입니다. 짐 백먼은 평생 자책하며 살겠지만 그의 가족은 제가 베푼 자비 덕분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짐에게는 이것이 그 어떤 가난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몸짓이자 동시에 16살 소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긴 연극에 대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로렌, 이제 내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 나도 이제 내 길을 갈게.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썬더버드의 지붕을 열었습니다. 뉘엿뉘엿 지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니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고 뒷좌석의 아들은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집안에는 낯선 이방인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나의 진짜 가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1961년형 썬더버드가 내뿜는 엔진 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상대의 처참한 불행인지 아니면 나의 눈부신 행복인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저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썬더버드를 타고 눈부신 인생의 도로를 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제프 칼슨은 이제 카메라를 끄고 제 아내 니나와 함께 완벽한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스한 햇살과 진실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배신당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복수의 시작인 행복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이것이 배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